그렇게 잘하는 메디슨을 왜 전반전만 뛰게 하고 교체했지요? 없다.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토트넘의 본체인 메디슨을 빼버리면 누가 패스를 하고 누가 공격진을 이끄느냐며 투입해서 이기긴 했지만 선수 교체 운영은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비난을 퍼붓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메디슨이 경기장에서 저지른 엄청난 만행을 안다면 절대 저런 소리를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시간에 사르를 투입한 것은 손흥민 죽이기에 앞장섰던 메디슨의 최후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BC 축구 전문 방송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한 영국 축구의 전술가 앨런 시어러는 토트넘이 후반전에 완전히 달라진 이유로 사르의 교체 투입을 꼽고 있습니다. 전반과 후반에 나눠서 뛴 메디슨과 사르의 공격 스탯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강렬한 질주와 상대를 향한 태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메디슨이 게으르게 뛰고 제대로 경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앨런 시어러 역시 클루셉스키와 메디슨이 웨스트햄의 보엔에게 공간을 내주면서 전반전을 웨스트햄에게 밀리는 경기를 한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한 일부 전문가들은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 중 왼쪽 공간을 커버해야 할 메디슨이 보엔을 그대로 둔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은 경기 중계 화면에 공개되지 않은 화면인데 이 화면을 보면 이곳의 공간을 그대로 허용하고 웨스트햄의 오른쪽 윙 포워드인 보엔이 빈 공간으로 침투의 공을 받으려 하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저지해야 하는 메디슨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브라이튼 전에서도 이 공간을 제대로 커버하지 않은 메디슨의 불성실한 플레이가 도마에 올랐는데 그 당시 경기 후 인터뷰에서 메디슨은 팀 전체가 너무 방심했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의 팬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일부 팬들은 메디슨이 토트넘 본체라고 올려치기 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저런 구체적인 영상을 보면 메디슨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스탯만 올리려는 축구를 하는 선수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포스테코글루가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사르로 교체한 것은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고개를 갸웃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이 의문에 대해 전반전 클루셉스키의 선제골 장면의 기점 패스 부분을 보면 포스테코글루가 메디슨을 뺀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에서 경합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솔랑케가 공을 따내고 이것이 메디슨에게 연결된다고 말하면서 공을 잡은 메디슨은 좌측에서 뛰는 손흥민과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이 상황에서는 손흥민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 빈 공간에 패스를 넣어야 했습니다. 사실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공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운반한다고 말하면서 이 타이밍에 손흥민이 뛰는 앞 공간으로 패스를 넣었어야 했다. 여기서 타이밍이 늦어지면 손흥민과 상대 골키퍼가 가까워지면서 공간이 닫히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들은 이어 하프라인을 넘을 때까지 메디슨은 패스를 하지 않았는데 손흥민은 자신에게 패스가 오는 타이밍을 재려고 메디슨을 쳐다보며 뛰었다고 말하며 아무리 늦어도 여기서는 패스를 줬어야 했다. 역습 속도를 살리면서 상대에게 카운터를 먹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걸 끝까지 가지고 들어가면서 타이밍을 다 날려먹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 팬들은 저 장면을 보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며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고 왜 그 공을 오른쪽에 쳐져 있는 클루셉스키에게 패스하는지 모르겠다. 손흥민과 레벨을 맞춰 뛸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실력의 메디슨기라며 맹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이들은 이어 이것이 운 좋게 골대를 2번 맞고 골로 들어갔으니 망정이지. 사실 저렇게 역습 타이밍을 다 놓친 상태에서 패스는 내가 감독이라면 당장 버렸을 건지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포스테코글루는 수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게다가 왼쪽 손흥민에게 패스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는 메디슨을 과감하게 빼버리고 파페 사르를 넣습니다. 파페 사르는 교체되어 들어가 메디슨보다 훨씬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며 중원에서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
못하는 것이 없이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는데요. 사르는 경기 중 공을 잡으면 손흥민을 무조건 찾는 모습을 보이며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해보는 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사르가 들어오니까 수비도 되고 손흥민에게 패스가 연결된다. 훨씬 토트넘의 공격력이 살아난다며 사르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사르의 패스를 받아 비수마의 역전골 기점 패스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나 일부 팬들은 사르가 손흥민에게 패스한 것은 그냥 하다 보니 그런 거지. 무슨 맛?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메디슨을 빼고 사르를 넣었다고 소설을 쓰느냐며 반박하면서 교체될 당시 특별한 지시 같은 걸 하지 않았는데 너무 앞서 나간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전문가들은 중계 화면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미공개 화면을 보면 포스테코글루가 사르를 투입하면서 따로 불러 상황을 지시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을 지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사르는 교체되어 들어간 후 눈에 띌 정도로 손흥민에게 거의 무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패스를 연결한다. 그것이 바로 손흥민의 마지막 골의 기점 패스가 사르에게서 시작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후반 59분경 웨스트햄의 공격을 사르가 수비 커버를 하면서 공을 끊어냈다고 말하며 사르는 공을 끊어낸 후 좌측 높은 곳에 있는 손흥민을 찾는다. 손흥민은 사르가 자신에게 패스를 할 것을 예상하고 스타트를 끊을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사르에 이어지는 플레이가 앞에서 봤던 메디슨과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이 하프라인 아래쪽에 있어서 공을 직접 운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서 사르는 메디슨과 달리 역습의 속도를 살릴 수 있는 손흥민에게 바로 논스톱으로 긴 패스를 주는데 이것이 신의 한 수라고 말했습니다. 사르가 패스를 할 때 손흥민은 분명히 하프라인 아래에 있어서 오프사이드도 아니었다. 다만 문제는 너무 긴 거리를 손흥민이 공을 몰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었는데 32세의 손흥민이 후반전 60분경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것이 가능하느냐는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사르가 공을 끊어내자 손을 들어 신호를 바로 보내고 공을 이어받아 미친 질주를 시작했다. 손흥민은 앞에 상대 센터백이 가로막았지만 그를 제치고 미친 왼발 슈팅을 해 골망을 갈랐다. 이렇게 뛸 수 있는 손흥민에게 메디슨 역시 패스를 연결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미공개 화면에서 포스테코글루가 사르에게 뭔가를 지시하고 사르는 공만 잡으면 손흥민을 찾아서 패스를 한다. 사르 역시 벤치에서 답답한 상황을 보며 공을 잡으면 바로 손흥민에게 연결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한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죽이려고 수많은 선수들이 시도했지만 그들의 말로는 결국 방출이나 후보 신세였다. 메디슨도 같은 신세로 골 좋다라고 말해 많은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